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1사분면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1사분면 어떤 거죠? 자, 시장 선택도 어렵고 증권 선택도 부질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장 쫓아가야죠. 투자를 하지 말든가. 자, 한번 보죠. 1사분면을 선택한 투자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요를 라고 대답한 투자자죠. 그래서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증권의 시장 가격이 이미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측과 증권 선택의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거 뭐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 뭐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1사분면 투자자들은 특정 자산군의 잠재적 장기 성장 경로를 통한 수익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각 자산군별로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여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진행한다. 이거예요. 가장 소극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 같은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분들한테는 가장 맞는 거죠. 자, 그래서 2-2번 보면 소극적 자산 배분과 소극적 증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도 예측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증권 선택도 부질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전부 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증권 선택 다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목만 일단 보시고요. 본문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보유기간 중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시세의 흐름을 쫓지 않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 투자하는 분들 되게 답답하죠.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정기금에 돈 집어넣고 이런 분들이에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정기금에 돈을 집어넣는 게 가장 뭐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정기예금에 돈 이렇게 집어넣는 분들 보면 속으로는 답답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되게 보수적인 분들 또는 소극적인 그런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따라서 이 전략은 개별 자산이나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시장 평균 수익률로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의 투자 전략이 끝난 겁니다. 자, 이번에는 2사분면을 보겠습니다. 2사분면의 경우에는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좋은 증권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한번 보죠. 2사분면을 선택한 투자자는 시장 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자산 배분 활동이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각 자산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증권을 선택하여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과 펀드 매니저 같은 투자 전문가들이 주로 이 2사분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관을 가진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자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좋은 증권을 선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주력인 은행 FP의 경우 이런 개별 증권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증권 선택 능력이 우수한 펀드를 고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직접 증권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증권 선택이 좋은 우수한 펀드를 골라라 이거죠. 자, 다음에요. 소극적 자산 배분과 적극적 증권 선택. 즉, 자, 이 2사분면의 경우에는 시장 예측이 별로 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이게 자산 배분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증권 선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적극적 증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시장 전망에 상관없이 장기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하되 자산군별로 주어진 투자 비중 하에서 적극적인 증권 선택이나 교체 활동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줄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부연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본문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들이 이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게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이런 게 나오죠. 이 전략은 고객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자산 배분 비중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3, 4, 4, 4가 아니네요. 여기가 3, 4, 여기 4, 4입니다.
자, 그러면 3, 4분면은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 4분면은 시장 선택은 의미가 없지만 시장 선택은 의미가 있지만 증권 선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은 적극적으로 하되 증권 선택은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 4분면 보세요. 자, 3, 4분면을 선택한 투자자는 시장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산을 재배분하거나 적절한 매수 매도 시점을 선택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우월한 증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들 투자자가 자산 관리자에게 원하는 것은 정확한 시장 예측을 통해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자산군을 추천해 주는 것과 적절한 매수 매도 시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무작정 본문을 읽으면 그러면 헷갈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전략은 다음 페이지요. 이 전략은 개별 자산군에 대해서는 인덱스펀 전략을 이용하지만 시장 예측에 따라 자산 배분을 중단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즉 시장 예측을 통해 최고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군을 고르거나 매매 시점에 선택을 통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산군에 대한 분산을 기피하고 특정 자산군의 자금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이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투자 성과를 주로 결정하는 자산 배분을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켜 놓기보다는 이를 능동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에 4, 4분면 투자 전략을 봅니다. 4, 4분면의 투자관은 자, 시장 예측도 증권 선택도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죠. 그래서 4, 4분면을 선택한 투자자는 모두 예라고 대답한 투자자로서 이들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유망한 자산군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자산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줄 증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분산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으면 그냥 막 쫓아가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이들은 시장 예측과 증권 선택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수익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으며 위험 관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처음 투자하거나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주로 이런 투자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룻강아지들이 이런 투자관을 갖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제4분면에 속합니다. 근데 대개 이런 분들은 대개 일반 대중들 이런 분들이죠. 처음 막 투자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세상이 무서운 맛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투자관에 관을 가질 수 있죠. 물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투자관이 바뀌는데 어쨌든 처음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자산관리사 입장에서는 이 골치 아픈 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밑에 줄에 보면 따라서 자산관리자는 이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들의 기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들의 기대를 맞추려고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의 기대를 수준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자산 배분과 증권 선택은 모두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2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단락에 이런 게 보세요. 또 다른 문제점은 시장 예측 전략과 증권 선택 전략을 병행할 경우 사실상 분산 투자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거나 그 비중을 크게 높일 경우에는 투자자는 체계적 위험뿐 아니라 비체적 위험에도 노출되며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나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 4분면 네 가지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이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런 그 매트릭스 구조만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여기에 관련된 지문 같은 것들은 뭐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한번 살펴보죠. 3절.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자산 배분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은 SAA 이렇게 약자로 보통 쓰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TAA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스트래티지
이 스트래티지라는 말이 전략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트래티지컬, 뭐 asset allocation. 그러면 이게 tactical이라고 해서 이게 tactical이라는 말이 전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actical asset alloc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약자로 SAA, TA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가정이 좀 다르거든요. 가정 같은 것도 좀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차이점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여기서 내용의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비교적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그 자산 비율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정한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자산의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은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꽝 부딪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액 분할 투자 전략이라는 게 하나의 전략으로서 독립성을 갖느냐 이건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정액 분할 투자 전략을 하나 끼워놨어요. 여기다가 이건 이제 우리가 정액 분할 투자 전략이 이제 적립식 투자 전략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탁월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매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요. 투자할 때 이 투자 비용 있잖아요. 투자할 때 뭐 증권 같은 걸 매입할 때 이 매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비용이 희석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평균 매입 단가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주 가장 좋은 특징입니다. 큰 특징인데 이게 바로 정액 분할 투자예요.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정액 분할 투자를 하니까 아마 이 전략을 독립적으로 뽑아가지고 하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의 특징 같은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